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른 고을 광주시 갑 출신 국회의원 소병훈입니다. 먼저 대법관 후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일상이 평온한 시기였다면 오늘의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가치관 혹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후보자의 신념, 도덕성 등을 아마 확인하겠지만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은 온 국민이 염려하는 엄중한 국가적 혼란의 시기입니다. 12월 3일 그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오늘까지도 그 내란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의 현실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이런 비상 시국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서면 질의를 여러 차례 보냈는데 거기에 꼭 뒤에 그런 답을 했어요. 대법관 후보자로서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근데 물론 이제 의례적인 말씀이겠지만 저는 그 후보자의 과거의 그 판결이나 과거의 경력이나 그 법조계 내부의 평가를 볼 때 절대 이런 얘기 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미래를 책임질 젊고 유능한 법조인이기 때문에 저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시리라고 믿고 다른 분들이 꺼렸던 그런 답변도 지금 몇 차례 하셨습니다. 오늘 미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지만 그래서 그 지금 내란의 수괴와 공범들이 그리고 그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이제 처음에는 조용히 잠잠하다가 요즘은 이제 드러내놓고 바로 하고 있는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모든 국민이 이번 그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사태를 좀 엄중하게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그 후보자를 추천한 대법관 임명제청한 그 이유들을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좀 길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주의 깊게 봤던 건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울릴 수 있는 포용력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하였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어쩌면 오늘의 사법부에 처한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앞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인사 말씀에서도 들어있었지만 사법부의 독립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기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사법부는 독립적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보시죠. 네, 독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믿고 그다음에 더욱더 그 점에 대한 소신과 용기를 잃지 않고 더 강화시키고 지켜나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법부가 독립적이긴 하지만 더 독립적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 네, 이렇게 아마 되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행정부 수반은 국민이 직접 선거를 하고 있고 입법부 수장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선출을 합니다. 네. 이제 사법부의 수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면 국회나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좀 매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절차가 위원님 익히 아시다시피 대통령 그리고 국회에서 협력 또는 견제를 통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또 그리고 그러한 정당성을 받아서 일선 법관들이 임명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나 행정부처럼 직접적인 정당성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정당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에 불과 뭐 몇 년 전 네. 우리 이제 법원 사법부에서도 좀 썩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네. 일들이 바로 인사권에 관련돼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 부분은 아까 좀 더 그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네.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저는 사법부 독립이 매우 엄중하다.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들 뭐 가끔 듣는 얘기인데 그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판사 잘 만나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판결이 대중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판사 잘 맞아야 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건 그 내란죄와 군사 반란죄 관련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내란죄와 군사 반란죄에 특별히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나 뭐 직군이 있습니까? 그 일이 실행이 됐을 때? 아마 반란죄는 군형법에 규정돼 있어서 그 부분에 민간인이 가담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든 반란죄든 그 수교의 경우 네.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대통령은 그 내란죄의 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게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겠지만, 근데 이 그러니까 내란죄 성립 요건에 대통령인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까? 규정에도 없고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군형법 반란죄를 얘기할 때 군형법 그 적용 가능 여부를 얘기할 때 네. 그 적용 대상자로 대한민국 군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병에 적용되는데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군형법에도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부하들은 전부 군형법에 해당이 되는데 대통령만 그 최고 통수권자만 해당이 안 된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군사 반란이라고 하는 게 지휘 계통 군 통수권에 반대한다는 의미라서 외관상 지금 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따랐다라고 그러니까 항변을 하면 어떻게 판단할지는 군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통수권자의 같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네.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네. 군인들의 무장 난입이 네.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부수고 개머리판으로 깨고 그 다음에 총검으로 무장을 하고 실탄까지 가지고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이 군 통수권자의 지시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제 그 군 통수권자가 지시했는지 여부는 또 판단을 해봐야 사법 판단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시겠지만 그런데 그날 전국에 생중계된 모습을 보면 전 국민 대다수가 이건 뭐 대통령이 지시한 거다라는 걸 대부분 공감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내란죄나 군사 반란죄에 대통령은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대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 그것도 좀 어렵습니까? 그게 너무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재판을 예정하고 있는 사안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법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판단해서 국민들께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답변을 내란죄 성립 요건, 그 다음에 군사 반란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후보자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었는데요.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군 통수권자는 군인과 같다. 뭐 그렇게 하고 제가 그 내란죄 성립 여부를 지금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시간이 이제 갔으니까 좀 다시 다음 질문 때 내란죄 그 대통령의 그 내란죄 팩트 체크를. 네. 예, 소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규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